일반 거래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시장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싶은 걸까요, 정부에서?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나는 재테크 지식 시작합니다. 최근에 거래가 워낙 없다 보니까 네. 한 건만 거래가 돼도 그 실거래가가 난리가 나요. 네. 제가 최근에 어떤 아파트가 보통 시세가 한 9억에서 10억 사이 왔다 갔다 하던 그 로얄동이냐 아니냐 층수에 따라서 9억, 10억 호가가 실거래가가 왔다 갔다 했었는데 최근에 그게 6억에 거래가 된 거예요. 실거래가 딱 찍힌 겁니다. 네. 그 일대 아파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 나죠. 끝났다 이거 진짜 우리 어떡하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어떤 분들은 저거는 특수거래다, 증여나 아니면 가족 간의 거래거나 법인이 개인 자산을 하는 거 뭐 이런 거다,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다 라고 또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궁금한 게 뭐냐면 아무리 직거래건 특수거래건 간에 실거래가가 그렇게 찍히게 되면은 뭐 KB 시세라든지 일반 거래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결국은 그런 금매, 직거래들의 낮은 실거래 체결이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네. 또 의견들이 많이 있으시던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격을 낮춰 사는 사람들은요. 네. 낮춰서 매도한 사람은 급한 사람이에요. 급한 사람인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이에요. 지금 거래량이 너무 적거든요. 네. 그러니까 2020년 6월 기준으로 서울의 거래량이 15,000건이었어요. 네. 그런데 2021년 6월 기준으로 거래량이 서울 거래량이 8,400건이었어요. 그때도 급등하는 시기였죠. 네네. 그 2022년 6월은요 1,000건이에요. 오! 그리고 지금 7월 달은 1,000건이 지금 집계된 건 1,000건이 안 되죠. 네. 지금 거래량이 너무 적어요. 그렇네요. 예, 너무 적은데 여기 보편적으로 사실은 최소 4,000건 이상이 나와야 되고 평균적으로 6,000에서 8,000건 이상이 나와야지 정상적인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와중에도 서울이 가격을 방어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직거래라든지 이제 급한 사람의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에 대한 네. 거래들이 가격들을 조금 낮추는 견인차 역할은 한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지금 직거래를 보면요, 이제 서울시에 이제 7월 기준으로만 봐도 5월 달은 되게 많았어요. 근데 7월 지금 이제 기준으로 지금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281건이에요. 281건이요? 예, 예. 한 달이 네. 다 돼가는데 이제 더 되겠죠. 왜냐하면은 신고하는 게 거래를 신고하는 게 네.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오늘 거래했다고 내일 바로 신고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그냥 국토부에서 한 실거래가로 보면은 거의 281건인데 이 중에서 46건 그러니까는 14.6%가 직거래입니다. 그러면은 14%면은 비중이 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들은 가격을 낮춥니다. 네. 대부분 그렇게 낮추기 때문에 이게 합치면은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전국적으로도 7월 거래량들을 보면은 한 10,000건 정도가 돼요. 네. 근데 이 중에서 1,600건이 직거래입니다. 플러스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까지 포함이 되면은 지금 16%가 직거래가 되는 거고 플러스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이 되니까 네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그렇겠네요. 있는 거죠. 네, 근데 네. 이제 지금 가격이 빠지는 건요. 각계전투로 우선 봐야 되는데 서울의 경우 같은 경우나 수도권에서는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나 이제 직거래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은 뭐 대구라든지 뭐 수도권에서는 수원이라든지 네. 화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지역들은 물량에 의해 가지고 인천이라든지 공급 물량. 예, 공급 물량에 의해서 가격이 또 빠지는 데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런 하나만의 부분이 작용을 한다가 아니라 네. 직거래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플러스 이제 공급 물량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플러스 지금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네. 엄청 막아놨잖아요. 아직까지 그쵸? 푼다고 네. 하지만은 네. 그러니까는 심리적으로 위축도 동시에 플러스 알파가 된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니까는 매수자는 안 살려고 하겠죠. 네. 근데 매도자는 급한 사람이 아니면은 안 팔려고 하겠죠. 네. 서로 줄다기라는 거예요. 우리 오징어 게임에서 버텨 이러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그 오징어 게임에서 이기느냐에 따른 전략을 누가 잘 짜느냐, 시장의 여건을 잘 활용하는 건데 단순하게 그냥 이 뭐 이제 특수거래하고 일시 네. 일가구 이주택 때문에 좀 가격들이 둔화되었다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수요층도 둔화를 시켰고 그리고 수요층도 생각하기에는 너무 급하게 올랐으니까 네. 좀 빠지길 기다리는 건데 매도자 입장에서는 못 뺍니다.
왜 더 못 뺀 줄 아세요? 왜요? 이번에 종부세에 대한 부분들도 신호를 줬잖아요. 네, 네. 종부세도 완화를 좀 해주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특히 뭐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가지고 있어도 되겠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거 지금 질문 드리려고 네. 했었는데 네. 보통 6월 1일 되기 전에 네. 잔금 치는 조건으로 금매로 내놓는 물건들이 좀 있었단 말이죠. 이거는 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단 말이죠. 네. 6월 1일이 종부세 기산일이니까 네. 그 전에 팔아야 이제 주택 수를 줄일 수 있어서 세금을 그렇죠. 덜 내니까 네. 세금 내느니 집 싸게 파는 게 낫다. 요런 생각이었던 거죠. 네. 근데 종부세가 엄청 줄어들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취득세랑 종부세를 같이 풀었다면은 네. 다주택자들이 거래를 하면서 네.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공급 물량이 그렇죠. 이제 네, 그 거래량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데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줄였어요. 그렇죠. 근데 줄이면 집을 안 팔겠죠. 네. 그런데 이거하고 취득세는 묶여 있어요. 네. 그럼 더더욱 안 팔겠죠. 왜냐하면 팔아봤자 못 사니까. 팔아봤자 못 사는 것도 있지만은 어차피 보유세가 줄어들었는데 네. 뭐 새로 살려고 하는 생각도 없을 뿐더러 플러스 취득세까지 중과가 되니까 더 못 사네. 그럼 난 계속 갖고 있지. 이러면서 이제 거래 물량이 잠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네. 그 취득세를 안 풀고 네. 종부세만 풀었다는 거는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싶은 걸까요, 정부에서? 취득세를 못 푼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네. 세율을 조정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행정부가 에서 발의한 것들을 그 국회에서 심의를 봐야 돼요. 네. 입법 과정에서. 그리고 또 더불어서 지금 종부세 있잖아요. 이거 뭐 지금 다주택자들을 완전히 폐지 수준으로 그냥 내려버렸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지켜봐야 돼요. 그냥 이게 통과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것도 입법 과정 중에서 네. 법률적인 거기 때문에 쉽게 허용해 주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세율이 2023년도는 한번 바뀌거나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정부에서는 뭔가를 보여줘야 되니까 빨리 그냥 보유세 같은 경우 급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너무 급하게 올랐으니까. 그쵸. 취득세는 취득 안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보유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심각해져요. 그렇죠. 예,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유세를 좀 강하게 시그널을 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취득세보다는 보유세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취득세, 양도세, 그다음에 보유세 이 모두가 세 개가 동시에 네. 같이 풀리면은 가장 이상적인데 그렇지 못한 거고 마음은 급하고 그다음에 실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뭔가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먼저 건드려야 될 부분들은 보유세는 맞긴 맞는데 예, 그래야지 좀 효과가 있으니까 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네. 이전 정부와는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정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하나 변경하기를 뭐 원하거나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을 텐데 네. 한 번에 또 확 바꾸자니 네. 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길 것들을 걱정하는 게 아닐까. 그거와 플러스 합의되지 않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요약을 하면요. 이제 옛날 정부랑 지금 정부를 비교를 한번 해요. 방금 막 생각했는데 네, 네. 난 아이디어인데 네. 우리의 부동산이 아파. 너무 아파. 네. 그래서 처방전을 해줬어요. 네. 근데 처방전을 했는데 간이 아픈데 네. 장약을 준 거예요. 어허. 그런 상황이었어요. 장약을 주니까 당연히 부작용이 일어나겠죠. 그 그쵸. 부작용은 집값 급등과 전월세에 대한 전환율, 전세값의 상승이었어요. 네, 네. 근데 그게 과거 정부의 현황과 결과였다면 지금 정부는 의사가 바뀌었어. 의사가 바뀌었어. 새로운 의사가 온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처방전을 똑바로 해준 거예요. 잘해준 거예요. 간이 아프다 그러면 간약을 준 거예요. 처방전만 해줬어요. 약을 줘야 되는데 약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약은 약사에게 가야 왜냐하면은 되는구나. 옛날에 있는 의사가 네.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 간이 아픈 게 아니다. 장이 아픈 거다. 이거 나 반대한다. 이거 나 지금 소송 걸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확 와닿는다. 와닿죠. 네.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급하게 뭔가를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시그널을 보냈는데 실행 계획이
그 반대 급부들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어려운 거. 그리고 더불어 조금 첨언을 하자면은 표를 여기를 다 잡으려고 지금 네. 좀 하다 보니까는 사실 지금 현 정권이 바른 처방을 냈지만은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좀 그쵸. 걱정은 되는 게 뭐냐면은 2년 뒤에 총선 때에 의석수를 제대로 확보를 해야지 나중에 이 실행 속도를 더 정확하고 더 빠르게 그쵸. 세법도 정상화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2년들이 너무 진퇴양난인데 진퇴양난 상황은 맞아요. 잘 헤쳐서 2년 뒤에 우리가 입법적인 부분들, 법률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개선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했으면 좋겠다. 네. 예, 그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게 경제 부동산 얘기하다 보면 항상 이제 또 정치에 관한 얘기를 그렇죠. 또 하게 안 할 돼서 수가 없죠, 사실은. 네. 그렇다고 뭐 이렇게 그런 네. 것도 계속 얘기하기에는 예. 네. 죄송합니다. 그- 제 채널이 아니니까 더 심하게 나오네요. 막 하시는 것 같아.